잠깐 애들 좀 이따 들었나요? 애들 많이 안 왔어요. 좀 이따 잠깐 얘기해요. 오늘 지난번에 마지막 문제 풀었던 게 2차 비정식의 특성을 좀 이용해서 이제 나올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런가는 균형을 그냥 보시다 까먹으세요. 까먹어야 되는 건 2차 방정식 특집 플러스 해갖고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일반식은 ax 더하기 bx 얘를 투볼로 일단 주고 얘는 모두 a로 나눠보게 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가 0이다 라는 식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는 지금 보통 해와 계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얘는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죠. ax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가 0이다. 자, 얘를 변형시키면 ax 제곱 플러스 2a분의 b의 c 마이너스 아침에 내가 괜찮아. 자, c 마이너스 자 4a 분의 4a분의 b의 제곱이 0이다. 이걸 쓸수 있죠. 이거는 시점 좌표 구할 때 쓰는 식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를 살펴보니까 보통 이런 아이들은 어떤 식의 방정식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얼마가 되는 2a분의 b라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 자, 이러한 일반적인 2차 식의 곡선을 그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한다는 것은 이 두 점을 찾자는 얘기지. 이걸 만족하는 두 점을 한번 찾아보자.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항식에서 정리해. C가 되겠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지. 자, A 보내주고 얘 루트를 지우게 되면 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분의 B 의 제곱이라는 것이 자, 이렇게 되겠지. 통분하면 4AC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4를 갖겠지. 기분나 잘 봐라. 이거 2차 면접 할 때도 자주 물어보는 문제인데 왜?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a분의 b라는 값이 뭐가 되지? 이게 이거죠. 4a 제곱.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때는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값이 되지. 그래서 x랑 식이 나오는데 얘 제곱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겠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이 만들어진 거지. 그죠? 기억하지? 자주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해. 그래서 당황해서 오늘 제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꼭
거야. 뭐 넘어가실 수도 있어서 한번 수도. 자, 그 다음에 또 자,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또 있지. 자, 2차 방정식은 자, 얘를 일반식으로 쓴다면 이런 형태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알파라는 해와 베타라는 해가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ax 마이너스 알파 ax 마이너스 베타가 0이다라는 사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맞아요? 그럼 이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0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전개해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각 한번 비교해 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 수 있겠지. 두해를 한다면 계수와의 관계가 이렇다니까. 자,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 a분의 c라고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이 관계를 이용해서 지난번 마지막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풀면 되게 복잡하게 풀어야 돼서 이거를 변형을 시켜버렸어요. 변형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문제. 자, 이제 7번이었지? 다음과 같이 A의 같은 수표, 동시에 동돌린 두 개의 폭이 서로 다른 공도로 운동해요. B점이 도달하였다. 이때 걸린 시간이 T와 T라고 했고 AB의 어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문제. 자, 얘를 주어진 그대로 풀선동가로 풀면 안 풀려. 안 풀리는데 이런 관계를 이해해 보도록 할게. 자, 이제 7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혹시 포물선동에 이런 거 본 적 있나 모르겠다. 어떤 원숭이가 나무 위에 앉아있대. 멀리 떨어져 있는 포수가 이 원숭이를 총을 쏴서 맞추려고 해. 근데 이 원숭이는 심장이 너무 약해서 총소리를 듣는 순간에 나무에서 놀래서 떨어지네. 이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총을 겨눠야지 원숭이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문제. 들어본 적 있니? 올림피아드. 자, 얘 그냥 뭐라고 할까? 자, 준비 문제 한번 볼게. 자, 여기에 원숭이가 앉아있대. 포수가 원숭이를 쏠 거야. 자, 이때 높이는 h라는 높이에 앉아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때 포수가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V0라는 속도로 자, 총을 쐈어. 이 총을 쏘게 되면 자, 얘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 자, 이 거리를 D라고 해볼까? 자, 이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쏘지? V0 코사인 세타라는 속도를 쓰지. 그래서 총알이 자, 얘가 떨어진다라고 가정할 때 이 위치까지 도달하는 걸린 시간 보면 V0 코사인 세타가 T가 되죠. 이 T는 뭐가 되버리니까 V0 코사인 세타분의 T라는 값이 됐다. 자, 그동안에 얘는 올라갔다 내려가겠지. 그래서 얘 어떤 이의 위치일 때 이 녀석의 변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y1이라고 할게요. 그럼 y1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니? y1은 v0 sin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값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리고 원숭이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돼? 떨어져
떨어지겠지. 이거를 y2라고 하자. 그 y2는 자기만큼 넘어가니까 이거를 gt 제곱이라는 값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전체 h는 y1 더하기 y2가 되거든요. 따라서 나한테는 v0 사인 세타 t가 되버렸다. 이 t를 집어 넣어도 되고, 자, 이 관계를 봐도 되고. 자, 한번 살펴보자. 그냥 집어 넣었지, 이라고 보이네. 그럼 얘는 탄젠트 탄젠트 딱 B가 되니까 이때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이분의 H가 돼서 얘가 향하는 방향을 향할 때 원숭이를 직접 조준해서 쏘면 항상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즉 포물선 운동이라는 것은 얘가 올라가는 동안에 중력 자연학학 운동에서 떨어지는 형태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용해서 이 예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중간 과정은 주된 이야기들이 2차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근해 공식 같은 거 질문 자주 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 그래서 보고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학교 다닐 때 미분적분만 했더니 쉬운 수학을 다 잊어버렸어. 기억이 안 나. 당연히 쓰는 걸로 쓰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쓰기 때문에 까먹는 거 같아요. 자, 얘는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왜 팔이 더 펴? 목이 진짜 너무 심하다. 그치, 요즘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가을 때 아이를 죽여야 돼. 자, 여기 x, y, 그다음에 어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두 개의 경로로 쌌는데 이미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발상 경로에 대해서의 속력은 얼마가 돼? V제로가 됐다. 그래서 물체는 이런 식으로 돼서 이쪽으로 가겠지. 오케이? 자, 근데 V제로의 연장선을 너무 좀 심하게 그렸나 봐. 자, V제로의 연장선을 봤어. 잠깐만.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간 거리가 얼마가 나지? 요 길이는 t 동안 간 거리니까 v0 t라는 값이 나올 수 있죠. 요 내려온 거리는 얼마가 돼?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직각삼각형 있는 건 무엇을 해야 되지? 몰랐지. 자, 얘는 v0 t의 제곱 그 값은 x의 제곱 더하기 나머지의 y 플러스 1 gt 제곱의 제곱이라고 쓰겠지. 또 한 가지 식이 있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라는 걸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봅시다. 자, v0 t의 제곱. 자, 이것은 x 제곱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값이 뭐가 되니? 자, 월 제곱이 되겠지. 월 제곱 더하기 y g t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의 제곱값이 되겠지. 얘를 네임 차순으로 정리해보자. 2분의 1 gt 제곱의 제곱. 계속 줄 시켜보니까 자 2분의 1의 g의 제곱 곱하기 t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지. 자 이거 자 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빼기 v제곱 제곱 마이너스 g y라는 값이 되어버리겠지. 그치? 자 그리고 플러스 월 제곱이 됐어. 자 4차 방정식이지만 얘는 2차 방정식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겠지. 이때 문제 조건에서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이걸 만족하는 시간은 t1이라는 시간과 t2라는 시간. 이게 이 아이들의 근이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 부가 개수관계를 한번 비교해 게 좋을 것 같아. 그 풀라고 어떻게 노력할 때 해도 안 될 거야. 그래서 자 근과 개수관계를 비교해 볼게. 천천히 여기에 써 있던 거. 자 이걸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t1 제곱 곱하기 t2의 제곱을 한번 구해볼까? 현재 분의 t2 제곱을 구하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지? 자 a분의 c가 돼버리지. a분의 c가 되니까 a는 얼마야? 4분의 c 제곱이 되겠지. 자 c는 뭐가 돼? 월 제곱이 됐네. 그렇죠? 따라서 월 제곱이 되는 것은 얼마가 되니? 4분의 g제곱 t1 제곱 t2 제곱이 되는 거야. 따라서 월을 시간에 대해서 표현해주면 2분의 1 g제곱 t1 제곱 t1 t2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월값이 돼. 그래서 이 방법 아니면 구하기가 썩 쉽지가 않아. 자꾸 각도가 없어서 계속 나와서 셋다가 먼저 나가고 셋다가 없으면 이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으로 이 정도는 과학고에서도 학교 내 경식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식. 내신이 별거 아니라는 거야. 알겠니? 내신 별거 없다. 진짜 잘해야 된다. 자, 이제 8번 문제. 그림과 같이 어떤 물체를 시스템이 운동을 해줄 때 수평 도달거리가 월 이행 시간이 t였다 합니다. 자, 이 물체의 발사각이 셋다라고 하면 현재 속도가 초속도 v제곱과 각각 얼마인지를 계산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나올 수 있는 식들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자 먼저 라지얼이라는 녀석 얼마가 되지? 라지얼은 얼마일까요? G분의 V제곱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2배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값을 한번 구해봤어. 구해봤고, 자 그 다음에 전체 비행시간이 t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t였네. 자 t라는 녀석은 얼마가 됐지? t라는 녀석은 G분의 이 V제곱 사인 세타라는 값이 되어버렸지. 그쵸? 뭘 구할까? 거리라는 녀석은 벌써 돌아버리지. 너무 쉬워도 모르겠는데? 너무 쉬워도 모르겠는데? 어떤 형태의 식으로 할까?
두 가지 보면 묶어갖고 봐야 될 거거든요. 어리라는 녀석은 뭐가 되니? 문제로 코사인 됐다 t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나타나는 값은 gt라고 하는 값은 이 v제로 사인 됐다 라는 값이 돼버리지. 그렇죠? 자, 그럼 얘도 바꿔주면 얘는 v제로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 t분의 어리라는 값이 돼버리겠죠. t분의 어리. 자, 그렇다면 두 개의 나누기를 해보자. 두 개의 탄젠트 세타라는 값은 자, t분의 분의 gt라는 값이 돼버리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탄젠트 세타라는 값은 분의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그쵸? 그래서 주어진 정도로 모두 다 구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뭘 넣어보죠? v제곱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보자. 자, 이걸 이용해서 v제곱이 앞에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탄젠트 세타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나타내주지. 이게 세타야. 자, 얘는 어리 돼버리고 얘가 2분의 1 gt 제곱이 된 거지. 그쵸? 그쵸?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루트 제곱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의 제곱값이 돼버리겠지. 그렇다면 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그냥 코사인 세타 같아. 분모가 분자가 깔끔하게 나오겠지.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루트 제곱 플러스 2분의 1 gt의 제곱분의 원이라는 값이 되지.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어리라는 것은 분체로 곱하기 루트 제곱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의 제곱분의 곱하기 t가 되버렸지. 를 지워줬어. 따라서 v제로라고 하는 것은 t분의 1분의 루트 얼마? 제곱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의 제곱값이 되버렸지. t 집어넣어줄까? t분의 5의 제곱 더하기 4분의 g 제곱 t 제곱이 되버리겠지. 그래서 원하는 형태의 꼴은 제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내라라는 조건이 없다면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차라리 뭐뭐에 세타가 뭐뭐임을 증명하세요라는 형태로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문제를 더 살펴봅시다. 자, 이제 오늘 한번 보도록 하죠. 지훈이 오자마자 졸리는데, 응? 많이 이미 공겼다 그러고 당연히 늦지도 않고 오늘 해가 서쪽에서 드러나 했더니 생각보다 오늘 종일 흐리지. 지금 우리나라에 비가 내리는 이유가 뭔지 아니? 기상현상에서 아주 재미난 특성을 갖고 있는 아이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 경기도 동부지방에 저기압이 하나 지나가. 근데 저기압 앞쪽에 지금 얘가 있어. 전형적인 건 아니구나. 얘가 있어. 그 다음에 뒤쪽으로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니? 플레인저선이 쫓아오고 있어. 보통 강수 지역을 보면은 얘 좁은 지역에 아주 센 비가 내리지. 그리고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 이쪽은 대체로 흐려 있어. 지금 아마 오늘 새벽쯤에 요 아이가
세력이 센 아이가 지나가는데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여기 동부지가 많이 돼요. 경기 동부 쪽. 지금 비가 원래 오늘 오전에 약간 수강 상태 보이기도 했거든. 지금 수강 상태인 걸로 봐 얘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 비가 약하게 내리지 아니면 내리지 않던가 잠깐 그쳤던가. 그 다음에 어떻게 오겠니? 엄청 세게 오고 날이 겁내 추워지지. 지금 몽골 쪽에 엄청나게 큰 세력이 엄청나게 큰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 무슨 고기압일까? 시베리아 고기압일 거야. 걔가 오면 갑자기 다음 주쯤에 겁내 추워질 거야. 파카가 생각날 정도. 그래서 당연히 지금 바지 티만 입고 다니는 친구들은 꼭 외투하고 긴 바지를 입으세요. 당연히 가뜩이나 옷 약한데 감기 걸리지. 민중이도 반바지네. 삼성동 쪽이 좀 덥냐? 민진이가 열이 많아요. 열이 많으면 100? 만? 10만? 열이 많네. 이 안에 이해 못하고 있어 지금. 너무 재밌어요. 열이 100개면 얼마나? 1000. 열이 막 이제 알았어? 열이 1000개면 한결할 때 열받았어요. 자, 아무튼 전형적인 회색 전선이 되기 전의 모습이지. 전형적인 회색 전선이 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새벽에 전부 짠 사람이 비 겁내 와. 거의 장마도 그런 장마 없는 거 같아. 비 계속 오는 바람에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 자, 그림과 같이 거기서 에리뇨가 아니냐 하는데 에리뇨가 아니냐 시대는 이미 갔더라고. 요즘은 지금 조만간에 내년 사이에 슈퍼 태풍이 올 거래. 지금 미국 쪽에서 발생하는 태풍, 허리케인이라고 불리고 있지. 미국 쪽 생기면은 허리케인, 태평양 지구에서 생기면은 북태평양에서는 타이푼, 그 다음에 남태평양 쪽에서 생기면 윌리, 그리고 인도양 쪽에서 생기면 사이클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정해놨는데 아마 메모로 태풍이 올 거라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태풍 이제 영향력 있는 게 허리케인이거든. 미주의 이제 아메리카 대륙 쪽에 부는 태풍인데 이 태풍이 엄청 세. 그 미국 애들 막 집도 날아가잖아. 근데 그 정도 태풍이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많아졌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애들 참 이상하지 않지? 그렇게 태풍 오고 하면 집이 날라가 나무를 줘갖고. 근데 밤에 집도 또 나무를 줘. 좀 이상하지 않니? 목재비가 싼데 나라에서 다 줘준대. 이제 피해를 나가서 거의 대부분 보험 처리되거나 나라에서 해준답니다. 안 살아가서 모르지만 그쪽도 사진이 없어지잖아. 미국에 대해서 태국에 2,000만 원. 이거 사실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그림과 같이 초속도 주제로 비스듬히 물방울로 건드린 양봉의 높이 H변을 지날 때 속력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있네요. 자, 얘는 비교적 쉬운 문제지. 자, 얘는 지금 쉬운 문제가 아니네. 각도가 안 좋아져 있어. 오호. 자, V 제로가 있네. 자, 얘는 이쪽 지점에서 속도가 지금
여기 h라고 했지.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써보긴 해야 돼. 얘는 v0 x, 얘는 v0 y라고 얘기하고, 이 v0 x가 v0 코사인 비싸다 세타 제곱. 자, v0 y는 v0 사인 세타 제곱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이때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얘도 역시 여기서 속력이 내가 되겠지. 자, 얘 파이라고 할 때, 그냥 세타라고 해서 세타 제곱 썼으니까 v0 v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자, 그리고 얘는 v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값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h만큼만 h만큼.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 어떻게 잡을까? v0 코사인 세타라는 값은 v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언제나 일정하지. 그렇죠? 자, 내가 살려줬다 지금. 자,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v0 사인 세타라는 값이, 자, v0 사인 세타 제곱 마이너스 gt라는 값이 되버리지. 또 y라는 녀석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니? y라는 녀석은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일단 식을 열어놓고서는 뭘 적용할지 한번 보는 거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h가 되는 거지. 이게 h.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지 h라는 것은 v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대. 이거 갖고 적당한 걸 찾을 수 없을까? 넣어보자. 같이 켜서. 예? 아이 좋아요. 300개 더 하겠지. 이모가 되지. 자, 어떤 걸 적용해 줄까? 쟤는 어떤 걸 적용해 줄까? 이거 어떤 걸 적용해 줄까요? 근데 보이는 거 없니? 이게 돼버렸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버리니? 더해주면 V의 제곱이지. 얘는 V제곱 제곱이지. 시간. 이거 역학적인 좀 그냥 쓰면 됐다. 그치. 식을 보니까 풍선 같고 걱정을 역학적인 뭐야 이거? 얘는 V제곱 플러스 자, EGH라는 식을 써도 되구나. 그래서 V라는 녀석은 V제곱 제곱 마이너스 H라고 성격을 써줄 수가 있겠네. 이거는 진짜 내가 엄청 내가 갑자기 해서 보셨을까? 고민 머릿속에서 고민했네. 억울하지, 그치? 유민아, 전시체를 시기 어디 한푼 찍찍해.
아, 신경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요번 주말 시즌에 이틀을 밤을 꼭 새서 한숨도 안 자고 네? 금요일날 밤에 금요일에 토요일날 아침에 이제 이번에 대학 시험 보는 형들이 있거든. 그 친구들 자료를 나눠주는데 소위 말하는 전자칼치를 했거든. 그리고 요번 이제 정리했던 건 어디 학교 문제냐면 중앙대학교 문제들인데 중앙대학교 입학시험 문제들인데 2016년부터 작년까지 문제를 보통 원당 1회 보는 애까지 1회차만 올려놓은 경우고 2회차, 3회차까지 올려놓은 거거든. 그래서 답지까지 다 편집을 해가고 몇 달 전에는 쳐서줬어. 쳐서줬는데 양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치면은 못 줄 것 같아가지고 전자칼지 뭔지 알지? PDF에서 그림판에다 들어가고 잘라가지고 원에다 붙여서 그래가지고 줬는데 75쪽이 나왔는 거지. 자료 찾으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다 똑같아서 하니까 6시 반, 아침에 수업이 9시 반. 그 다음에 어제는 토요일날 갑자기 학교 가고 선생님이 이상해지셔서 전화던 데가 안 하는 거야. 엄청나게 기본적인 틀을 다 바꿔버렸어. 그래갖고 인과계 29기형들이 시험제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프린트를 주셨대. 학교에서 풀어주든가 아니면 답지를 주든가. 근데 안 줘가지고 어저께 오후부터 슬슬 풀기 시작했어. 근데 딴 형들이 질문한 게 막 쌓여 있어갖고 그 질문한 거를 다 달아주고 간단한 것부터 빨리 처리해주고 다 달아주고 형님 오늘 비 와서 못 갔구나.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 그럼 아는 사람이 소리 친구는 몇 시간을 가는 그래갖고 아무튼 밤을 씻고 딱 샜는데 패드를 3번 충전시켰어. 쓴다. 안 풀리는 문제가 문제의 문제가 하나였어. 운동량 구조이 누구지? 운동량 구조. 자소서에 쓰느라 뭐니? 아닌가? 공백을 해줄게. 자, 일반적으로 로켓에 대한 방정식을 쓸 수가 있어. 자, 로켓에 대한 방정식을 쓸 수 있는데 지금 뭐 할 건 아닌데 로켓이 원래 질량이 라지엠이었거든. 근데 바로 연료를 버릴 거야. 연료를 버려. 델타 M만큼 연료를 버려. 지금 이 순간에 얘는 V 플러스 델타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 근데 연료를 이쪽으로 분사하는 거야. 이 연료는 로켓에 대해서 VEX라는 속력으로 분사를 하고 있대. 로켓에 대한 속도야.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 얘는 앞쪽으로 가는 속도를 갖게 돼. 로켓에 대한 상대수 속도. 자, 로켓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쭉 갔는데 지금 누구만큼을 버렸어? 델타 M만큼을 버렸지. 버린 만큼 로켓은 가벼워지잖아. 그치? 가벼워지면서 어떻게 돼? 질량이 라지 M이 됐고 동시에 속도가 뭐가 되버리니? V 플러스 델타 V만큼 속도 증가가 일어났다라고. 그래서 이걸 속도 증가가 일어났어. 그러면 얘는 이거에 대한 상대 속도니까 얼마가 되니? V 플러스 델타 V 마이너스 VEX라고 얘기하거든. 이렇게 얘기할 때 얘네들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가 되지? M 플러스 델타 M 곱하기 V라고 쓰고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되겠지? M V 플러스 델타 V 더하기 델타 M V 플러스 델타 V 마이너스 VEX라고 쓸 수가 있거든. 그럼 이게 운동량의 변화를 볼 수가 있지. 운동량의 변화를 볼 수가 있어. 운동량 변화 보면 얘는 뭐가 되니? 나중 거 MV 플러스 라지 M 델타 V 마이너스 델타 M V 플러스 델타 M 델타 V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졌는데 아주 작으냐고 뭐라고 해? 0으로 취급되죠. 그래서 나머지가 뭐가 되거니? 나머지가 m 곱하기 델타 더하기 마이너스 델타 v dx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양쪽을 로켓 방정식 두 가지를 만들 거야. 제1방정식과 제2방정식이거든. 제1방정식은 나 살펴보면 얘는 델타 p분의 델타 p라는 건 뭐가 되지? 외력이 되겠지.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이야. 이 값은 m 곱하기 델타 p분의 델타 9 마이너스 델타 m 곱하기 델타 p분의 델타 m 곱하기 vdx가 이거는 뭐야? 이거는 가속도다. 자, 이때 얘를 이항시키면 얘는 델타 p분의 델타 m 곱하기 vx 플러스 fex 익스터널 ext까지 쓰게. 이건 외부라는 뜻이 엑스터널 외부라고 써줄까? 자, 얘는 ma가 되는 거지. 이때 이 힘을 뭐라고 해? 이 힘을 추진력이라고 해. 추진력이라고 해. 그래서 로켓의 추진력을 FTH라고 쓰는데 트러스트 포스 해갖고 자 추진력이 되는데 얘는 연료를 얼마큼 버리느냐 곱하기 얼마큼 자 빠르게 버리느냐고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버리는 게 좋겠네? 많이 버리면 어떻게 해줘야 돼? 구멍을 크게 뚫어줘야 되지, 노즐의 구멍을. 근데 커지면은 연속방정식에 의해서 속력이 빠르게 나오질 않아. 빠르게 버리면서 많이 버리는 게 최적화되어 있어. 그게 노즐 기술이야, 노즐. 이해해요? 그게 노즐 기술이야. 로켓 같은 경우는 비행기하고 달라가고 한 번 올릴 때 한 번에 성공을 해야 되지. 한 번에 성공을 해야 돼. 비행기 같은 경우에 노즐을 조절해 주는 거 아니? 요즘 우리나라 KF-21 비행기 가끔가다 나오는 거 보면 뒤에서 노즐이 또 그냥 열렸다 막 움직이잖아, 그지? 그것도 분사하는 속도하고 버리는 연료 양을 조절해 갖고 요 최적화시킨 식을 응용해서 만들었다라고 봐야 돼. 이 노즐 기술이 우리나라가 현재 거의 없다시피 해. 고체 연료는 있는데 액체 연료가 거의 없다.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는 거야. 이제 시도. 러시아 기술을 모방해갖고 이제 시도하고 있지. 생각해보니까 러시아 기술 막 배울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요즘 보니까 러시아 무기들이 아프만 하던데 그런 줄 몰랐는데 자, 얘를 제1방정식이다. 왜 이걸 얘기했냐면 선생님이 어젯밤에 한 문제를 1시간 반 동안 풀었어. 1시간 반 동안. 별짓 다 해봤어. 별짓 다 끝에 성공했지. 자, 이렇게 나타나고 이번에는 제2방정식을 살펴보는 거야. 자유공간에서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항상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맞아?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항상 0이어야겠다. 자, 이때 연료가 연료가 버리는 양이 많아지면 로켓의 질량은 어떻게 되지? 감소하겠지. 맞아? 로켓과 연료를 포함한 전체 질량이 점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돼? 제가 0이잖아. m 곱하기 델타 v라는 녀석 마이너스 플러스 델타 m v dx 꼴로 바꿔줄 수 있겠지. 이게 0이야. 그럼 델타 v라고 하는 녀석은 자 마이너스 m분의 델타 m 곱하기 vex가 얘를 극한을 취해서 아주 작게 만들고 있죠. dv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뭐가 돼? 속도의 변화야.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속도 변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을까? 얘는 마이너스 자, 인테그럴 dv야.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처음 질량 m0에서 낮은 질량 m까지 라지 m분의 d 라지 m dvx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dx 곱하기 mn m0분의 m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이 몇 번 보여줬던 기술이지. 자, 그래서 이게 되더라도 부켓의 속도가 점점 줄니까 m0가 크잖아. 엘레망스는 이 변수가 1보다 작을 때는 음의 값이지. 항상 음의 값이기 때문에 전체가 양의 값이 되는데 이 식을 활용하는 거. 이 문제 이 식을 우리는 대입 방정식이라고. 여기까지 좋았는데 안 풀렸던 게 이거지. 굉장히 짜증나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3교시 다시 들어오는데 문제 풀어드릴게. 자, 이 문제가 있었어. 로켓에 단위 시간 동안에 연료를 갖다 버리는 양이 10kg이고 세고. 근데 로켓의 원래 질량은 얼마? 로켓의 질량은 50kg짜리. 자, 연료가 맞는 질량은 450kg. 그렇다면 로켓 처음 질량은 얼마가 되지? 500kg이 되지. 연료를 다 버리면 얼마가 되지? 연료를 다 버리면 50kg이 돼. 이때 로켓이 바닥에서 출발한다. 항상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있고 위로 추진력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연료를 다 썼을 때 로켓은 얼마의 속도로 날아가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얘 속력이 얼마인지. 돌아버렸지. 왜 돌아버려? 얘 주어진 시간 동작하고 그러고. 속도 변화라는 녀석이 좀 전에 Vx ln m0분의 m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거에다가 여기 또 뭐가 작용하니? 중력이 작용하잖아. 그래서 중력이 작용해서 속도 변화가 얼마큼 생기지? gt가. 그러면 t는 어떻게 구해? 450kg이 10초 동안 10kg, 1초당 10kg씩 소모하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개 풀어주면 더 정리해줬어야지. 풀리는데 이거를 찾아내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대박이지. 중앙대 이거는 할리데이 없는 문제인데 국내에 나오는 할리데이만 있어요. 중앙대도 득발 뻔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1시간씩 수업하고 있죠. 잠시 뒤에 합시다. 이 시간이 아마 오늘 화학 수업을 화학 아니? 내가 숨겨준다. 노래 좀 들어. 이렇게 해서 보고 싶다고.